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구 진행을 맡게 된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요즘 뭐 분위기가 좀 흉흉해서 오늘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빠지지 않으실까 걱정도 했는데 거의 전원 참석을 하셔가지고 네, 기쁩니다. 네, 그럼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테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 배우분들 모시고 이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네, 더 재밌는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좀 그의 성과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역들 모시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오늘 언론 시사하고 이제 일반 시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오늘 보신 관객분들 되기 때문에 좀 반응이 좀 많이들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하시는데 뭔가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좀 걱정도 되실 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크게 좀 한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관객분들에게 또 질문을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먼저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예, 뭐 원작 소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한국적인 정서와 인물로 각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이 이야기에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고 그 점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연희를 연기한 그 변도현 배우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들인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어쨌든 인간이 결국 그 돈과 물질 앞에서 짐승이 되어가고 또 그 짐승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어떤 막강한 또 짐승이 등장하는 그래서 그들이 또 속고 속이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런 지점들을 좀 영화에서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전도연 선배님, 네, 네, 선배님이 사실 이렇게 본인의 캐릭터만 보셨던 상황은 아니셨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호흡이나 그리고 캐릭터들의 어떤 매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체적으로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배우가 보는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감독의 그때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많이 선배님한테 그런 얘기들도 좀 듣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부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도연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 조금 늦게 등장을 하지만 등장하시면서부터 좀 이렇게 관계를 확 휘어잡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적인 인물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란과의 이제 어떤 궁지에 몰린 미란을 구해주면서 뭔가 같이 이제 목욕하는 씬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여성들에게 어떤 뭔가 나 저 언니를 닮고 싶어 뭐 이런 뭔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또 한편으로 굉장히 좀 파무파탈적인 그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시나리오를 좀 보시고 어떠셨는지 또 그 인물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네 들려주십시오. 일단 연희라는 캐릭터는 수단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약간 카멜레온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연비 씨랑 연기할 때는 아마 그 지금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미란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맨 처음에 시나리오 읽고서는 제 캐릭터보다는 사실 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연희 캐릭터는 센 상황과 센 캐릭터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희를 연기를 할 때는 좀 힘을 빼고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연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매력을 느꼈던 거는 모든 인물들이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기한 그런 그 인물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이제 굉장히 센 캐릭터지만 그걸 어떤 감정적으로 막 확 표출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조용히 눌러야 되는 네. 그런 인물이라고 해석을 하신 이제 감독님하고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캐릭터를 만들으셔 가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부분보다도 뭐 그 전체적인 얘기들을 진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 본인의 한 캐릭터보다도 이 전체적인 거 안에서 본인의 캐릭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셨던 것 같고, 그 연기 현장에서는 오히려 뭐 제가 어떤 디렉션보다도 선배님이 가지고 생각하셨던 그런 느낌을 먼저 보여주셨고, 저도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선배님의 연기를 그냥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이랑 비슷하게 지켜보는 입장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감독님과 소통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태영을 연기한 이제 정우성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는데 이번 영화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선한 것 같으면서도 좀 악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유쾌한 인물이 궁지에 몰렸지만 뭔가 좀 유쾌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진 인물 같은데 또 이전의 영화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보이는 어떤 그런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편하게 봐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할 뻔한 이 귀한 걸음 해주셔서 이렇게 관객석을 꽉 채워주신 이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아요. 변하진 않아. 그 시나리오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저에게 발견되는 태영의 허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이 인간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감성 성격에 대한 어떤 그 약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약점을 좀 극대화해서 드러내면은 태영이 좀 재미있는 캐릭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술한 어떤 캐릭터의 태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허술함을 태영만의 어떻게 보면 자기 완벽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자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도 있고 그런 캐릭터로 다가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도 태영을 많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증인 촬영 이후라서 양순호라는 어떤 캐릭터에서 벗어나는데 사실은 배우는 캐릭터의 어떤 무게를 또 다른 캐릭터를 하면서 덜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전 캐릭터와 이렇게 반대급부에 있는 태영이기 때문에 이 태영을 하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태영에게 저를 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좀 재밌는 설정이 있잖아요. 이제 뭐 담배를 사러 가서 죽음을 면하기도 하지만 또 영화의 결말 부분에 가게 되면 또 담배를 사러 가기 때문에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설정인데
그 장면은 어떠셨나요? 뭔가 이제 그 감독님하고의 어떤 뭔가 그 설정에 대해서 그 너무나도 명확한 시인의 설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적 그 우리는 이제 뭐 혹은 가볍게는 징크스라는 걸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행운, 혹은 안 좋은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때 너무나도 그 신봉을 넘어서 맹신을 하잖아요. 그 맹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진관계를 통틀어서 과연 한 인간에게 바람직한 건가? 태영이 그렇게 맹신을 했던 태영 스스로가 가졌던 어떤 한 번의 럭키 행운을 가져다 줬던 그 일이 과연 태영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행운을 상징할 수 있나? 그런 그 표현이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 자체는 사실 이게 갑자기 이제 태영의 어떤 럭키 스트라이크에 대한 믿음, 럭키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좀 과거로 속 빠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약간 제가 이 시나리오 중에서는 가장 좀 부담스러워했던 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 앞에서 붕어를 잡고 얘기할 때 이게 갔다 오는 씬이기 때문에 이 시제가 또 완전히 바뀌는 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가볍게 더 표현스럽게 잘 해내야지 이게 관객분들도 이 씬에서 이 본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씬의 그 태영의 어떤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약간의 부담을 갖고 촬영을 했던 씬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럼 다음 중만을 연기하신 배성호 배우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중 이제 다양한 인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돈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순수하다고 해도 좋을 어떤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순수한 욕망.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이제 어떤 굉장히 좀 피로와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모멸감, 절박한 어떤 그런 절망적인 어떤 그런 것들 감정들을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극중에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연기하시면서 이제 어떠셨나요? 좀그 중만이란 캐릭터 시나리오 속의 인물에 대한 어떤 느낌과 네, 처음 제가 대본 받았을 때의 중만의 느낌 그리고 원작 소설을 바로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는 그 인물의 느낌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수동적이고 그냥 계속 뭐랄까 감정들을 계속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리고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고뇌하지만 사실은 그냥 끙끙 앓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결국 한다는 이제 행동이 이제 돈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소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심리묘사가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글이기 때문에. 근데 영상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대본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은 하는 인물로 조금 더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제가 막 리딩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고민도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물은 다른 인물이랑 조금 그래도 차별화되게 조금 더 공감형의 인물이고 조금 더 뭐랄까 덜 늪에 빠져 있는 인물인데 너무 캐릭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래도 뭐 적당하게 최대한 서로 맞춰가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없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한번 질러봤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대사가 좀 애들이 네, 그 대사는 몇 안 되는 애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전폭적으로 유행어로 만들려고 하는데 버릇이 없네. 모두 버릇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미란을 연기하신 이제 신현빈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뭐 인간의 양면성 성각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 두 개를 다 가진 인물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뭐 어떻게 착해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악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좀 여러 장르적인 어떤 재미, 어떤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전도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스터리한 어떤 그런 이제 재미를 주는 부분이고. 이제 맡으신 역할에서는 굉장히 좀 스릴러적인 어떤 긴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에 어떤 받으시고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느낌과 어떠셨는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우선 내용이 되게 강렬하게 들어왔었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사실 진행이 된다거나 인물을 한 사람만 먼저 다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좀 읽으면서도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저는 흡입력 있게 대본을 봤었고, 인물이 가진 뭐 양면성, 뭐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원래 미라니의 모습은 아마 진태한테 대하는 모습에 제일 가깝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마냥 순하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미라니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버렸고, 어떻게 보면 연희가 되게 주도면밀하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란이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만큼의 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충실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 마음 가지고 그렇게 농락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셨나요? 네. 네, 진태를 여신 이제 정가람 배우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외유 내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유 외강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굉장히 뭐 외적으로 세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나면 굉장히 약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그 인물에 대한. 저는 이제 진태를 하면서 진태가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수함이 뭐 정말 뭐 순수한 성격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일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곧바로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나서 뭔가 후회를 하거나 잘못된 걸 알고 뒤늦게 깨닫고 이제 그의 반응이 일어나는, 이제 그래서 촬영할 때는 이제 미란이랑 같이 거의 다 이제 찍었었는데, 그냥 상대에 되게 그냥 집중하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받고 주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정말 뭔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할 때는 저돌적으로 이제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그냥 편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맨 앞에 계신 분.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잔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면 이게 19세 말고 15세 정도도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아니면 처음부터 19세를 노리고 19세를 생각하시고 영화를 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시나리오 처음 쓸 때부터 이거는 19세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폭력적인 수위보다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재적인 부분들이 19세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19세를 기대했던, 더 19세라고 하면은 네, 더 많은 어떤 폭력적인 수위나 또 선정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관객들한테는 조금 수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 수위를 계속 높일수록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해지었을 때 과연 제가 생각했던 블랙 코미디적인 정서가 관객들한테 느껴질 수 있을지도 좀 고민스러웠고, 좀 더 편안하게 보면서 그런 잔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도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절제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영화 이제 뭐 보시고 이제 후기들을 많이 남기시겠지만, 뭐 좀 시각적인 어떤 폭력의 어떤 절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좀 유머도 있고,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 뭔가 이제 어떤 받는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주는 어떤 잔혹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뭐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어떤 폭력에 좀 민감하시다 이런 분들이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으실 분. 네, 네, 여기 여성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전도연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진짜 중간에 이렇게 연희라는 캐릭터가 진짜 도와주고 그러는 캐릭터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그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너무 반전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이 캐릭터가 당하셨어요 연희한테. 농락당했어. 그 굉장히 센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연기하셨던 그런 캐릭터랑은 좀 다르게 그래서 그게 좀 힘을 빼고 연기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좀 이런 센 캐릭터를 연기할 때 좀 내가 어떻게 관객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다 이렇게 너무 중간에 넘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악녀인데 사실 저는 되게 주도 면밀한 악녀일 수 있는데 되게 호구 태영한테 뒤통수를 맞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운 악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나는 누군가가 원하면 그 모습, 그 누군가가 나한테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들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뒤통수도 맞는 허점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연희가 태영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이용만 한 건 사랑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연희의 마음이 모습들이 좀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한 집안에서 하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해지셨나요? 너무 막 던지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셨거든요. 이렇게 분위기 좋게 촬영했어요 저희. 이렇게 극중에서 막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낚아내는 어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극중에서 이제 그 미란이 굉장히 좀 아픔을 겪었잖아요. 남편에게 어떤 폭력을 당하는 어떤 근데 이제 그 룸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건 어떤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미란을 낚기 위한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진심으로 미란이라는 인물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일 같지 않다고 했던 것도 모두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에 저는 되게 그 연희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연희조차도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흰옷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약간 컷이 그 영화가 부분 나뉘어져 있잖아요. 1부터 6까지 제 기억에 맞다면 1부터 6인데 그렇게 나눠 놓고서 피가 점점 가시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에 피가 그 쫙 퍼지는 장면을 강조해서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장으로 나뉘었을 때 좀 고민이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시간이 이것도 좀 스포일러적인 부분이지만 시간이 조금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과연 좀 인지하는데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직접적으로 이게 시간이 뭐 구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장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이 좀 거꾸로 가는 피가 이제 위로 솟구치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장이 갈수록 그 피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객한테 조금 힌트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하수구에 피가 흐를 때
관객들이 또 한번 그런 것들이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여기.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감동 있게 질문인데요.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영화 시작할 때 돈가방이 이동하는 그 씬들이 한 사람의 캐릭터가 이동을 시킨 게 아니라 각각의 캐릭터들이 그 상황에서 이동한 그 과정을 짝기를 해서 편집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돈가방이 클로즈업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이제 앞부분이랑 중간에 한 번 있지만 그 뒷부분에 가장 또 강조하면서 보여주는데 저는 오프닝에 사실은 그 카메라가 계속 그 돈가방을 쫓아가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건 이 영화를 관객들한테 이 돈가방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오프닝 안에 사실은 이 돈가방의 주인이라는 또 힌트도 그 음악으로 좀 보여주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여러 요소들에 나중에 발견하면 좀 더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고 마지막 그 돈가방도 따라가는 장면을 했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갔고 결국 이 영화가 이 돈가방에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돈가방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과연 이 돈가방이 지어졌을 때 당신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어떤 마지막 질문을 좀 던지고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예. 예,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캐릭터 중에서 이제 남을 믿지 않는 캐릭터가 배성우 배우님하고 전도연 배우님 두 분이 계셨는데 배성우 배우님은 살아남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도연 배우님은 결국은 그 살해를 당하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걸 저희가 그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의도하시는 부분이나 현실에서 우리가 남을 믿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배승우 선배님이 연기한 중만이 이렇게 사람을 안 믿는 캐릭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오히려 중만은 너무 쉽게 믿어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형사가 찾아왔을 때도 두만이라는 인물이 형사라고 속여서 찾아왔을 때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의 존재를 믿어버리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태영이라는 인물도 그랬고 저는 연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으려고 하고 그런 또 미란도 어떻게 보면 진태라는 인물을 믿었다가 또 뒤통수 당하는 그렇게 세 인물들이 주요 인물들이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선한 인물들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런 인물들한테 이제 그런 인물들이 결국에 이제 어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짐승이 되었을 때 어떤 그 아무도 믿지 못할 법한 연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연이라는 인물은 이제 태영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진짜 사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 태영이라는 인물은 연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영화를 보면 계속 이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화도 나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왔을 때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아직 애정이 남아 있는데 또 마지막에 보면 이게 뒤통수를 까고 또 튀어버리는데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미련했던 것 같아요. 미련, 감정에 대한 그 미련, 버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또 미련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연희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연희에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고 피해자, 약자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어떤 그 미련함이 있었고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는 순간 본인도 이제 돌아서려는 그런 남자였던 거죠.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전도연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배우분들한테 다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화장실에서 살해당하는 씬이 있는데 그 칸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통 막 안에서 막 소리만 들리고, 그럼 보통 그 화장실 안에서 뭐 하세요? 저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들은 뭐 할까 안에서? 관객 입장에서는 안에서 살인이 벌어지는데 연기를 하실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오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소리 내잖아요, 소리. 도 있고. 예, 근데 그 장면은 사실 쭉 롱테이크로 찍은 장면인데 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근데 사실은 그게 CG입니다. 예, 장면을 끊어서 찍었고 나중에 그걸 붙여서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셨을 때는 거기 뒤에 통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서 모니터를 보셨을 거예요. 예. 어떻게 찍혔는지. 예. 아니, 영화 볼 때는 저렇게 소리도 연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저 태영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 잘 안 보일 땐 태영이는 소리로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변기 붙잡고. 그 화장실 좀 오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모니터를 볼 수 없는 게, 왜냐면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일단 가만히 얼음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컷하고 나오는 거지. 감독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예. 네, 화장실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마지막 살해를 당하실 때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못생겼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사는 원래 시나리오상에 있는 대사인가요? 아니면 이게 네, 시나리오 상에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떤 의미로 그 인물이 그 상황에서 그런 대사를 했을까요? 아니 근데 연희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못생겼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만나다가 그 매기를 봤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죽을 줄 몰랐다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못생긴 게라는 게. 내가 너한테 이런. 네. 그 이제 미라는 극 중에서 이제 뭔가 이게 궁지에 굉장히 몰려 있다가 연희를 만나면서 일종의 이제 본인은 이제 뭔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연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뭔가 좀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선 뭐 극 중에서 막 그렇게 길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하는 곳에 사장님이시고 처음부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뭐 제가 가부를 받고 뭐 이러는 상황이 되게 이례적이라고 붕어가 얘기를 해주면서 사장님이 너 정말 아낀다 뭐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되게 힘든 순간에 때마침 전화가 와서 정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전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같이 얘기했던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 말이 굉장히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상황에는 뭐 따지고 이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사실 진태가 그럴 줄 알고 믿었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저도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어떻게 그 경찰서에 간다니까 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연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희한테 굉장히 그 전에 어떤 쌓여온 감정에 더불어서 정말 이끌리게 된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연희가 미란이한테 거짓말한 게 없어요. 뭐 그 돈도 뭐 이런 거 바란 거 아닌데 그런 걸 바라진 않았겠죠. 다른 걸 큰 것도 바라시고 제 신분도 바라시고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미란이 입장에선 연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한다는 생각도 당연히 안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크게 당한 사람이네요. 네.
그 배우분들에게 질문하실 분.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정우성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 그 주인공이 당해 있는 지금 처절한 상황이랑 그 처절한 상황 때문에 좀 더 목표에 대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우성 배우님이 옛날에 출연하셨던 아수라에서 한도경 형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정우성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한도경 형사와 좀 다른 점이라든가 아니면 연기 준비하실 때 좀 다르게 준비했던 점 있으셨는지. 도경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도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이었던 거죠. 도경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자폭해버린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 태영은 나름 스스로의 어떤 생활 안에서의 자기가 강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자만이 있는 친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연이라는 그 연인한테 그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 분함에, 그 분한 감정을 인정을 못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걸 만회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늪에 빠지는 친구인 거고요. 그런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가 사실 다루고 있는 이야기에 비해서는 되게 컷 편집도 빠르고 러닝타임이 되게 짧은 편인데, 혹시 배우분들은 힘들게 촬영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잘려나가서 편집해서 아실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아마도 사실 가장 좀 그 아쉬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은 현빈 씨가 사실은 맞는 장면이 좀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 맞을 때 사실은 얼굴에 좀 상처도 나고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아쉽게도 전체적인 맥락상 조금은 불편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미란의 캐릭터가 좀 더 관객들한테 좀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장면이 오밋은 됐는데, 참 배우분한테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 얘기하면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할 것 같아서. 네. 사과를 안 받으시잖아요, 감독님. 사과를 안 받으세요. 아니 뭐 사실 그거는 촬영을 하다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장면 어떻게 영화 좀 잘 되면 볼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어떻게 좀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럼 다른 배우들한테는 안 미안하다는 걸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규현 씨? 네. 네, 지금 방금 질문하셔가지고 좀 반대로 배우분들이 이제 좀 가장 뭔가 좀 한 장면만 꼽으신다면, 이제 본인이 이제 나오시는 어떤 장면 중에서 네네네 하나씩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관객분들은 보시면서 인물에 대해서 좀 뭐 다양하게 좀 감정을 뭔가를 받으실 텐데, 또 연기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연희 장면들은 사실 다 인상 깊었어서, 근데 정말 촬영하기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그 태영하고 처음 만나는, 음식하고 있다 태영이 저를 발견하는, 연희를 발견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얘기하자, 뭐 좋아하는 동태탕 끓였어 이러면서 애교를 부리는 시인이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인이고 되게 편한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되게
그게 첫 촬영이었었는데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그 애교를 떨고 어쨌든 예뻐 보여야 되는 씬인데 그 씬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씬을 넘기고 나서는 이제 우성 씨하고 촬영이 너무 재미있어졌었죠. 그래서 사실 태영하고 붙는 씬들을 되게 즐겁게 웃으면서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요.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도현 씨와는 뭐 이미 데뷔 전부터 이렇게 방송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계에서 두 배우에게 건네는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다른 결의 시나리오들이 건네지다 보니까 함께할 기회가 없었고 근데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함께할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반갑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우로서 뭐 캐릭터와 시나리오가 첫 번째 선택의 원칙이 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도현 씨가 연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흔쾌히 더 이 시나리오를 호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저에게는 그런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이제 촬영이 너무 짧으니까 굉장히 좀 끝나고 나서는 아쉽고 또 다른 작품에서 또 만나고 싶은 아주 좋은 동료 배우를 만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촬영은 저 역시도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이 더 세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현 씨를 제가 영화계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났지만 저라는 배우에 대한 현장에서의 저의 자세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뭐 보여줄 기회도 없었고 또 영화를 대하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작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도현 씨에게 좀 이렇게 든든한 동료로서 이렇게 다가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호들갑을 떨어야 되니까 이제 뭐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만한 작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에 남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힘들었던 저는 뭐 사실은 특별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요 이 중만이라는 인물이 그냥 전체적으로 예 그렇죠. 사실은 가장 명장면이라고 한다면 중만의 그 슬램덩크 샷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저는 울고 있는데 지그시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셔서 말씀하신 씬인데 제가 계속 이 구도를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강백호가 울고 있는데 안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을 얹고 뭔가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 씬 굉장히 즐거웠고요. 하여튼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이제 이게 두 번, 세 번 보실 분도 계신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제 영화를 보실 것 같은데. 네, 정서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 씬. 슬램덩크 샷.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뭐 기억 남는 게 많이 있는데 꼭 재장면이어서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그거는 그냥 저도 오히려 영화를 아까 낮에 처음 봤는데 보면서도 저는 그냥 저 같으니까 이제 별로 또 불만족스럽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랬었고 나중에 그 연희와 두만이 중만을 찾아가서 같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찍던 날 제가 현장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날 그 모니터를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이 영화로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이 지배인 주변에 그 두 사람이 가려져 있다가 드러나면서 이 네 사람이 만나는 모습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장면
봄인형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아니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ADR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원래는 누나 안녕 막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해봤었는데 그냥 그 장면을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배성우 선배님께서 하신 그 슬램덩크 샷.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낮에 언론 시사에 보고 제가 이제 영화 뭐 2번 보세요라고 이제 글을 썼었는데 이제 뭐 처음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야기나 어떤 사건에 막 이렇게 쫓아가기 바쁜데 2번 보실 때는 아무래도 좀 인물에 더 감정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실 때 좀 말씀하신 내용들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은 좀 더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좀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정가람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앞과 뒤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성격의 낙폭이 굉장히 큰 캐릭터잖아요. 처음엔 막 사람 한 명 죽였다고 그러고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캐릭터인데 나중에는 막 뒤로 가면 벌벌 떨고 있는 그 성격의 변화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려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 47이라는 케빈이 숫자를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건지 그 죽을사와 행운의 7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 행운이 먼저 오고 그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74여야 될 것 같은데 왜 47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케빈이 숫자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됐네요.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행운과 불행이 공존하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태영의 오피스텔 집에서도 보면 태영의 지포수가 704호인데 그런 어떤 이 돈가방이라는 게 결국 행운과 불행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을 좀 생각을 하고 좀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되게 단순하고 순수하다고 이제 말한 게 이제 미란의 일을 해결해 줌으로써 뭔가 내가 이제 미란과 뭔가 행복하다라는 뭔가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게 좀 무너진 거죠.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게 목표가 정확했는데 그 목표가 아님으로써 뭔가 좀 무너져 내렸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신현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2장 호구장에서 나온 장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진태에게 연락이 처음 이제 만남을 가지고 연락이 왔을 때 그 약간 이제 그 머뭇거리면서 어떤 생각에 잠기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 이제 만남을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응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 이 사람 내가 이용해서 남편을 살해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된 건지 아니면 그런 그 스트레스 남편의 구타와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잠깐의 만남을 갖기 원해서 그렇게 만남에 응한 건지 만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에 응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느 정도는 일이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 상황적인 거에 끌려간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편집이 됐는데 사실은 연락이 더 많이 좀 와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뭐 그리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받아가는지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진태의 어떤 순수함, 저돌적인 그런 것들이 좀 위로로 오히려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뭐
진태를 이용해서 남편을 죽여서 이런 생각은 사실 미란이한테 없었을 것 같고 진태가 자기 엄마 얘기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생각이 커진 게 아닐까. 사실 미란이로서는 평소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간혹 상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엄두를 못 내던 일인데 진태가 와서 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입이 되면서 못 이긴 척 어떻게 보면 따라가면서 진태를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영화를 보는데 거기 이모티콘이 이렇게 복숭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가람 씨가 되게 잘 쓰던데 그 이모티콘. 그래서 영화보다 저 혼자 되게 웃겼거든요 그거. 그래서 실제 그런 면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런 면들도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번에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수상하게 된 영화의 강점이 뭔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만 다녀와가지고 저만 좀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번역된 어떤 부분에서도 다 이해를 하실까, 그 뉘앙스들을 다 이해를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제가 의도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영화제에 갔을 때 되게 실험 영화들과 독립 영화들도 어떻게 보면 작품적으로 좀 결이 다른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가 거기서는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로 보여질 정도로 그래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 영화가 로테르담에 오게 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모르죠 사실 제가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한 얘기는 이 독특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되게 좀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또 배우분들의 앙상블 연기를 굉장히 높게 보셔가지고 그런 점에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짧게 인사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셨겠지만 또 여기 또 시네필들 너무 많으신데 지금 아직 못 보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뒤가 예측이 안 돼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일러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뭔가 시기도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오시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늦은 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영화 보신 지금 첫 관객분들이시고 관객과의 대화도 오늘 처음 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개봉하면 극장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즐겨주셔서 함께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손 잘 씻으시고요. 네, 정말 이 시기 잘 건강히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함부로 이렇게 극장에 찾아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좀 막중한 시기가 빨리 안정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안정된 일상이 왔을 때 또 여러분들도 편하게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큰 바람을 하네요. 빨리 좀 이 시기가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지푸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저 진짜 꿈만 같아요. 굉장히 걱정도 많았었고, 그리고 찍은 지 오래돼서 언제쯤 개봉할 수 있을까 맨날 손꼽아 기다렸었던 영화였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너무 저희한테 귀한 시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앞으로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 영화 앞으로 계속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같이 저희와 함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제 임무 단관 시사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완성도나 재미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진 영화들을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는데요. 이번 영화는 이제 스토리텔링도 좋지만 어떤 인물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매력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신 분들은 링에서 원래 영화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 번 보셔도 좋을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감독님,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잠시 알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잠시 알기 좀 부탁드릴게요.